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요. 우리 사회에 사실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 국가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문제점, 모든 국민들이 다 앓고 있는 병입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요.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사건, 사고의 옳고 그름, 또 어떤 좀 냉정하고 드라이하게 이것을 처리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국민들이 그 이슈에 푹 빠져가지고 누가 더 착해 보이나를 대회하는, 전국 대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거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유교 문화에서 시작된 집단주의, 관계주의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정 내에서의 교육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한 개인으로도 되게 불행한 거예요. 착한 아이는 결코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좀 자유롭게, 좀 모나게 아이들이 자라도 돼요. 어느 순간 되면 서서히 그 아이들이 자기 색깔을 낼 거고 그것이 자유가 되고 창조가 되는 건데 우린 너무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착한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알아볼까 해요. 자, 정신분석에서는 이 주양육자로부터 유기되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유기공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유기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거나 불안정한 양육 상태, 아니면 부모가 조금 나르시스트여서 뭐 어떤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아이를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뭐 이랬을 때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인간만큼 주양육자의 돌봄이 오래 지속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자립할 수 없죠. 심지어 지금은 18이 아니잖아요. 19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30, 40까지도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의 기본적인 유기공포에 대한 거는 아주 기본,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 그거는 분명히 어떤 양육 태도, 양육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유기공포가 생기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뛸 수 없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운동회 같은 데서 너무 다리가 아파. 근데 엄마가 1등 하기를 원해. 그러면 아이는 뜁니다. 네, 울고 싶어요. 근데 어른답지 않게 너무 징징거린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아이는 꾹 참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면서 아이는 자라게 돼요. 결코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우리 모두 기저에게 깔려 있어요.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겉으로 바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직장만 들어가면 관계가 깊어지면 불안해져요. 또 솔로일 때는 그럭저럭 잘 생활을 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짝사랑일 때는 신나요. 또 재밌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신나서 좋아할 때는 너무너무 신나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상대가 나를 좋다고 하면 그때는 깜짝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런지도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환경 자체, 이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하나하나씩 파악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이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아이 때 그렇잖아요. 그죠? 배변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성과를 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아이는 이 긍정적인 피드백, 자극을,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착한 아이 증후군, 더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잉으로 연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정을 억압당하는 겁니다. 주양육자로부터. 그러니까 분명히 짜증스럽거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3살, 2살, 뭐 1살.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치를 보게 만드는 환경이 된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감정을 숨기는 연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죄의식. 그러니까 어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넌 그거밖에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부모들 자체가 좀 엘리트이면은 아이들한테 약간 좀 이 아이들 깔보는 대화를 할 거고, 또 부모 자체가 조금 삶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것 또한 제어식을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아이들은 또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거는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근데 그것을 부모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아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게 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1차적인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삼자와의 관계처럼 이제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연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거는 약간 청소년기 정도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리광. 그러니까 사실은 30이 돼도 40이 돼도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아이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는 약간 쏙 쿨한 부모들이 계시죠. 이럴 때 아이들은 어리광을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 자체가 나르시스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높은 기준, 이렇다면 아이는 그 기준을 연기로 이제 맞춰내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시험 성적표도 고치게 되는, 그죠? 공부를 못하는데 잘하는 척. 왜?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으로 부모가 능력이 없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할 때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아이는 연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짜증스러운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오히려 약하고 돌봐야 될 대상, 부모를 챙기게 되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어른스러운 행동을 요구할 때, 이럴 때도 사실은 아이들은 연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컸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거기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착한 아이가 불행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착한 아이가 망나니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가 불행한 어른이 됐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예민하고요. 또 자신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거나 관심을 보이면 불안해집니다. 왜? 뭐라도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타인의 요구, 그 다음에 부탁,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수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집단이나 모임 이런 것에 되게 중시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의 평판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집단이나 모임에 참석하고 거기서 어떤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했더라도 타인의 의견에 따라서 그 결정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타인의 평가에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 지수가 올라가겠어요? 아니에요. 불행해집니다. 왜? 조금 누가 뭐라 그러면 자꾸 살 것 같아. 누가 조금만 뭐라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라앉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경과민, 그 다음에 우울, 무기력 이런 거에 빠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인관계가 깊어지고 어떤 좀 의미 있게 되면 될수록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함께 쌓이는, 그래서 불행해지는 성향을 갖고 있는 어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망나니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죠. 이제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어도 돼. 왜? 나도 성인이고 나도 힘이 생겼고 나도 돈이 있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누굴 유기해? 내가 왜 버림을 받아? 내가 버리면 벌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도덕관념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그 최소한의 의무 있잖아요. 제때 세금을 내고 제때 어느 모임에 참석하고, 이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모임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권위적이고요. 그래서 착한 아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당했던 거를 네가 당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남편 같으면 아내한테 억압적으로 굴고, 또 아내가 만약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이들을 또 억압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개념 자체가 이 기본적인 의무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씁니다. 그래서 사치, 낭비가 기본입니다. 왜? 과시해야 되니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그 극복을 못해서 착한 아이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을 극복은 했지만 망나니 어른이 된 것으로 살아가더라도 이 두 개 다 결국에는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양육상 환경에서 자랐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어른으로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요, 일단은 스스로의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하셔야 돼요. 차단하셔야 됩니다. 네, 타인의 의견, 뭐 어떤 판단 이런 것들 너무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모토로 삼으셔야 됩니다. 감정도, 소비도, 시간도. 먹는 것도요. 왜? 내가 그 시절에 연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이 미니멀리즘으로 다 걷어내야 됩니다. 삶을. 그래서 진짜 셀프, 나,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면 아이가 그때 이제서야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력된 값으로 부모가 만들어준 그 모양 상태로 살아가면 무조건 우린 불행해집니다. 착한 아이로 키워졌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좀 덜어내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최소한의 의무 있잖아요. 도덕관념, 그 다음에 감사함, 미안함,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한테 되물어 보셔야 돼요. 아, 여기서 내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귀찮지만 이건 꼭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나다운 모습을 찾게 되고요. 서서히 나다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착한 아이로 키우려고 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점점 그립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그립을 풀어주는, 아이가 한 살 먹어감에 따라 점점 그립을 풀고 한 발 한 발 물러쓰는 그런 교육, 그리고 그런 양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대한민국 아이가 정말 부모가 필요할 때요, 3살, 5살, 8살, 10살 이럴 때는 돈 번다고, 맞벌이 한다고 아이를 어떤 뭐 놀이방, 뭐 보육시설, 유치원 뭐 이런 데다가 애를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할머니 할아버지 볼 수 있죠. 그랬다가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주 양육자로 투입이 됩니다. 엄마가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립을 세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의 그립은 점점 놓는다. 그리고 점점 뒤로 물러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자유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 해요. 뭐 뭐든 좀 해봐라. 대신에 기억해야 될 건, 한 번 쪽팔림은 영원한 추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쪽팔려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근데 그게 나중 지나면 분명히 추억이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고등학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방식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는 착한 아이는 불행한 어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집에서 말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건강하게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일수록 그렇게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너무 구박하고 억압하고 부모의 틀로 만들어서 불행한 어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의 공사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